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역 전문기업 주식회사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제가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기온도 높아지고 또 습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모기가 많죠.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 모기 방제, 또 모기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구한 내용은 그 도심 형성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생태 유형별 종합적 모기 방제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그런데 한마디로 생태 유형에 따라서 모기 방제 방법도 좀 다르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배경과 필요성을 보면은 우리 실제 동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뭘까요? 저는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WH에서 발표를 한 건데 저는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기가 가장 많이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동물로 뽑혔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뱀이더라고요. 그래서 모기가 보통 한 뭐 1년에 한 72만 5천 명 정도를 사망케 합니다. 그럼 모기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기가 사람을 죽이게 할까요? 네. 모기가 일단 그 흡혈을 하면서 질병을 매개를 해요. 그래서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사망하는 거죠.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라리아, 또 일본내염, 또 치kun구니아,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죠. 올림픽 때 뭐 소두증 해가지고 지카 바이러스. 또 미국에서 한참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또 황열, 댕기열, 여러 가지 질병을 매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돼요. 그 중에서 한 6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댕기열도 또한 위험하죠. 연간 1억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WHO에서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매년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정해서 말라리아 퇴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은 2011년도에 보면은 한 6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는데 2020년 62만 명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점점 줄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이 원인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변화함으로써 모기가 생존하는 그런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 이제 기후변화와 모기 매개 질병을 살펴보면은 말라리아, 댕기열, 치kun구니아, 지카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댕기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아직 안 왔습니다. 댕기열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전에는 9개 나라에서 풍토병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9개 나라에 풍토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9개 나라, 작년에는 129개 나라. 조만간 지나면은 전 세계 몇 개 나라 빼고는 다 댕기열로 다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세계 WHO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많은 그 모기 매개 질병이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하는 종이 두 종류만 발생이 됩니다. 말라리아.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류가 매개를 하고요. 또 뭐 일본내염 주의보, 일본내염 경보 이런 걸 보이죠. 이런 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매개 모기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런 빨간 진모기가 매개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흰줄수 모기가 매개하는 댕기열, 또 지카, 치kun구니아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WHO나 또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WHO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학, 연구소에서 모기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살충제, 또 유충제, 또 새로운 장비,
또 유전자 조작한 어떤 순모기, 그런 거를 방사하고, 얼마 전에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 순모기를 5억 마리 뭐 이런 식으로다가 방사를 해서 알을 못 낳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실험도 이루어지고, 또한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매개 모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빨간 진모기가 처음으로 잡힌 날짜를 일본 내염주의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 내염 경보도 발령을 하는데, 이때는 그 작은 빨간 진모기에서 잡았을 때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발견되거나 500마리가 잡았는데 그 중에 50%가 작은 빨간 진모기다, 그럴 경우 일본 내염 경보가 이루어지고요. 또 일본 내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일본 내염 경보가 이루어집니다. 또 모기 방제에 대해서 많은 책자를 발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 안에는 모기 유충별, 성충별, 생태별 이렇게 작업 방법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전국 또 보건소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근거 중심의 방제를 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는 매주 1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면은 2022년 지자체 과업지수인데요. 전국 33개 지자체에 올라온 걸 조사를 해봤더니 다 이렇게 매주 1회 똑같은 지역을 이렇게 소독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지역을 소독 매주 하면은 살충제도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생물 다양성도 줄어들고, 또 어떤 살충제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저항성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지,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근거 중심의 방제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가장 큰 게 방역 담당 공무원의 어떤 업무 변경이거든요. 순환보직 때문에 2년마다 이렇게 업무가 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알만하면은 딴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왔을 때 잘 모르니까는 예전 했던 대로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방역 성능은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죠. 작년에 했던 업체냐,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거는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또한 방역 점검을 할 때 어떤 GPS를 다 달아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 점검하는 그 기준이 어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GPS를 달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동선보다는 실제 작업 포인트, 유충 포인트, 성충 포인트를 실제 잡아서 작업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제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환경 생태별로 작업을 바꿔서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 디자인입니다. 연구 디자인은 도심 형성 시기에 따른 종합적 모기 방제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인데요. 이게 저희는 4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도심 형성 시기를 1960년대, 요즘 도시가 커지면서 점점 시골과 도시가 같이 합쳐지는 도농 지역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만들어진 구도심 지역. 요거는 제 어렸을 때 같은데 이제 담이 있고 그 안에 샘도 있고 또 장독대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독 주택 단지. 그 다음에 1990년대 만들어진 어떤 원룸촌, 또 빌라촌, 이게 이제 도심 지역. 또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큰 대형 빌딩, 이런 부분들을 신도심 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농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논도 있고요, 주변에 밭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담이 있고 정원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큰 빌라촌, 원룸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캐노피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물빠짐이 좋은 상태입니다.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대형 빌딩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거 4가지로 나눈 이유는 유충 발생원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농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은
사유지구도 있고 논이나 밭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유충 발생원이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공원의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흙을 쌓아서 놓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는데 신도심 지역은 습지가 있고 생태가 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많이 만듭니다.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천안시 동지역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부성동, 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두정동, 구도심은 원성동, 또 신도심 지역은 신불당 이렇게 해서 나눠 갖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 지역은 4개 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또 각 지역별 4개 실험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3개의 트리트먼트 지역, 1개의 컨트롤 지역을 했습니다. 각 실험 지역 면적은 반경 100m 이내. 그래서 면적으로는 31,4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트랩수로는 15개를 했고요. 매주 모기를 분류를 했습니다. 작업 기간은 6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16회를 진행을 했고요. 방제를 시행한 거는 7월 15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잡았을 때 50마리 이상이 됐을 때만 방제를 했고요. 50마리 이하가 됐을 때는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 트랩수는 240가가 되겠습니다. 모기 채집은 모기 트랩 15개를 이용했고요. 유인제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모기 동령은 제가 현명을 보고 질병청의 전자모기 분류 도감을 참조로 해서 동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기 방제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기 방제는 7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고요. 또 모기 채집 후 50마리 이상일 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했는데요. 유충 작업과 성충 작업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유충 작업은 약제 같은 경우도 3개를 썼습니다. 일단 테메포스 쪽하고 또 IGR 제제, BTI 제제. 또 성충 작업은 수화제와 유제. 수화제는 델타 메스린 25%짜리, 또 유제는 델타 메스린 2.5%짜리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모기 방제인데, 모기 방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모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